안녕하세요, 설타입니다. 최근 제 주변 지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며 돌아보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합니다.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인한 보상이 충족되지 않았을 시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신이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좋은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안 좋다기보단 안타까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고유의 색깔을 가진 가치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무궁한 존재들이거든요. 하지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으로 자하는 행동을 하며 경쟁에서 늘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꼭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보다 더 많은 부, 명예, 권력 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 그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기 마련이고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적당한 열등감은 경쟁 심리를 격려해주기도 하지만 너무 심할 경우는 우울증을 겪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남의 잘못을 찾아 자신이 우위에 설 기회로 삼고 집착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각자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지나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집착합니다. 핵심은 타인을 끌어내려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 잘 보이고자 한 마음이 되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경우입니다. 주로 어린 시절 가정 불화가 있었다거나 학대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내면에 깊이 열등감과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자리 잡게 됩니다. 한창 심리와 지능을 형성해 나가는 어린 나이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요건들이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겪은 부정적인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무의식에 각인되어 고착화되는 것이죠. 즉,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답정너식 질문을 강요합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과 못났다는 느낌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심리적인 위안으로 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간혹 저를 모를 때는 타인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니야 너 못났어 라고 한다면 전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때의 감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음에서 나온 저의 방식이 일종의 셀프 가스라이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이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열등감은 열등감일 뿐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 타인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은 현재로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열등감에 갇혀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유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존감 회복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역할이나 어느 상태에 있더라도 흔들리거나 자괴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였어요. 제가 최선을 다한 행동에 대해서 설탕이 잘했다,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열등감을 느낌으로써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한 스텝 떼어낸 셈이죠. 그러니 이제 또 한 스텝 한 스텝 전진할 좋은 일만 남은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극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아성찰하기인데요. 열등감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들여다 보아야 하거든요. 어릴 적 부모의 사랑 부족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원을 알게 되면 부정하고 회피했던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방법인데요. 운동으로 체력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뇌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거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체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신력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꼭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전에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 필라테스를 하면서 저의 체력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관리하기, 취미 생활이나 명상을 하거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따가운 시선을 돌려주기 위해서 성취와 관련이 없는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가치관과 취미 생활을 마련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 심리는 열등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 경쟁으로 인한 성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가치관에 중점을 두어야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취미가 있다면 다른 새로운 것을 찾으셔도 괜찮으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고 그런 나를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록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핸드폰이나 일기장, 포스트잇 등에 메모를 해두면 다시 읽으면서 동기부여도 하고 마음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기록해둔 것을 보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인데요.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난 이번에 또 작심삼일이야.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을 겪더라도 또다시 작심삼일 하면 돼요. 꾸준함은 성취 경험이 돼서 훗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세워 꾸준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선천적인 것에 대한 열등감의 경우에는 노력만으로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죠.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고 구르는 돌에 이끼 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위대하게 나타날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열등감이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나를 변화시켜줘서 고맙다 라고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화창한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